빛의 일꾼인 성진님의 봉인 해제. 성진님의 우주적 신분은 13차원 행성 영단 관리자입니다. 성진님은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입니다. 성진님은 외부 지원팀 소속으로 빛의 생명나무에서 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성진님의 봉인 해제 내용입니다. 성진님의 봉인 해소는 총 5회차로 준비되었으며 지금은 3회차 봉인 해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진님의 3회차 봉인 해소는 2021년 1월 13일 시작하였습니다. 성진님의 봉인 해소는 땅으로 내려온 18차원의 라파엘 팀이 진행하였습니다. 성진님의 3차 봉인 해소는 22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환님이 3시간에 걸쳐 하늘과의 소통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성진님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진님은 자신의 모순을 인지하고 그 모순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 라파엘 팀은 1회차와 2회차 봉인 해소가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성진님 당신은 우주에서 카르마가 있는 영혼입니다. 성진님의 우주에서 저지른 카르마가 주홍 글씨처럼 성진님의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진님 당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 당신의 우주의 카르마이자 봉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괴로웠지만 다시 한번 하늘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봉인으로 인하여 성진님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당신의 모순을 복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성진님은 봉인 해제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들이 엉켜서 혼란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모습도 느껴보셨습니다. 그 에너지의 불꽃들이 잦아드는 순간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 에너지의 불꽃이 잦아들면서 하얗게 재만 남은 모습도 성진님 스스로가 확인하였습니다. 성진님은 새하얗게 남아있는 재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 시간의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성진님은 오랜 세월 동안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르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성진님은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과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성진님의 3번째 봉인 해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진님의 심신의 안정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성진님은 봉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몸에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야 할 길은 천리 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던 상황에서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회차 봉인 해소는 성진님의 몸과 마음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몸에서 느끼는 통증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진님은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채널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성진님의 봉인을 해제하는 목적 중에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맑은 눈으로 오염 없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을 구현해내야 하며 그것을 언어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라파엘 팀은 성진님이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하는 하늘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회차 봉인 해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진님 봉인 해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진님의 심포 봉인 해제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심포의 수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3회차는 성진님의 심포를 치유하고 심포의 수용 공간을 확장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1회차와 2회차에 진행된 심포 봉인이 해제된 자리에 필요한 후속 작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진님의 심포는 그동안 봉인들이 해제되고 치유가 많이 이루어져 심포가 자수정 동굴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빛을 내는 모습도 보였고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3회차 봉인 해제를 진행하면서 성진님 심포에 아직까지 가시처럼 날카롭게 굳어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성진님은 심포가 약해 자주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다시 상처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들을 이제 끊어낼 것입니다. 성진님의 심포벽에 라파엘 팀이 사용할 수 있는 빛을 주입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하면서 표면적을 넓혀서 최대한 수용 공간을 넓힐 것입니다. 심포에 대한 치유 작업이 진행되고 나면 타인의 말이 들어왔을 때 쉽게 상처 입지 않고 부드럽게 감쌀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복귀하거나 곱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진님의 심장의 봉인 해제입니다. 성진님의 심장은 꽃봉오리가 터지기 직전처럼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열을 머금고 터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진님의 심장이 원활하게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진님의 심장의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말보다는 눈물이 먼저 쏟아졌으며 폭발적인 분노가 올라왔으며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진님은 이 심장의 열이 배출되지 못하게 하는 봉인으로 인하여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심장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폭발적인 분노와 감정장애로 나타나면서 성진님의 삶은 힘들었으며 대인관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봉인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심장에 가득 차 있는 열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가두고 있는 봉인 장치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진님의 머리 봉인 해제입니다. 머리 봉인은 두 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 번째, 현재 성진님의 머리 상태는 논리적인 사고를 막고 있으며 심장의 열을 그대로 전달받아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있습니다. 성진님의 머리는 심장에서 열이 두뇌로 전달이 되어 머리를 열받게 하는 장치는 2회차 봉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 라인과 정보 라인들이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 라인들에 대한 치유와 복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층이 공의 세계의 두뇌 조절 장치에서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있는 봉인 장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공의 세계에서 오는 에너지가 약했고 심장의 열로 인해 많은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두뇌 조절 장치에서 뇌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이번 회차에 약 25% 증가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진님의 간과 폐에 설치되어 있는 봉인 해소입니다. 간과 폐에 성진님을 위축시키는 봉인 장치가 있습니다. 1, 2회차 간과 폐에 대한 봉인 해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와 간의 고유한 에너지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폐와 간에서 나오는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폐와 간의 공간이 협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와 간에 조그맣게 숨어 있는 제거되지 않은 봉인 장치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용기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 순간에 용기 에너지를 감싸서 위축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진님이 용기를 내서 하는 말임에도 즉흥적이고 도발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폐와 간에 있는 이 장치를 해제해야지만 용기 에너지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진님이 타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무게가 실려 전달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 걸려있는 봉인 해소입니다. 성진님은 현재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 원기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 걸려있는 봉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진님의 위에 걸려있는 봉인 해소입니다. 성진님의 위에는 심각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웬만한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위에 있는 봉인 장치가 가동이 되다가 에너지가 포화 상태가 되면 성진님의 성격은 까칠하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착각과 타인에게 까칠하게 구는 에너지는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위에 있는 동일한 봉인 장치에서 발생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성진님의 모순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진님을 보호했던 기능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능이 없었다면 성진님은 무한한 착각 속에 있거나 화병으로 인하여 정신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3회차에 위에 있는 이 장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눈에 있는 시선 봉인의 해소입니다. 성진님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은 객관성이 들어있어야 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은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하며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하며 따뜻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성진님은 예리함과 날카로운 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이 있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봉인 장치가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섞입니다. 아줌마의 시선, 편견과 질투와 시기, 못마땅함, 상대를 비하시키는 에너지로 오염됩니다. 이 봉인 장치의 70%를 감소시키고 30%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파엘 팀이 성진님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라파엘 팀에서 성진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진님은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님은 강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며 성진님이 건너가고 있는 강은 평온한 강은 아닙니다. 물살이 세기도 하고 아찔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며 또 갖가지 쓰레기들이 밀려가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 강은 바로 성진님의 에고의 강이며 성진님이 만든 모순의 강입니다. 이 강은 성진님이 반드시 혼자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성진님은 지금 한 발 한 발 징검다리를 디디면서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 함은 넓고 푸르른 창공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은 세상, 확장된 의식으로 넓은 마음을 향해 조금 더 하늘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는 반드시 성진님이 건너야 하는 것이며 사다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진님이 사다리에서 손과 발을 떼게 되면 허공에 떨어집니다. 손과 발을 떼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가며 올라가는 것 또한 성진님의 몫입니다. 성진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 책임감,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심지가 있음을 우리 라파엘 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징검다리를 건너 무사히 에고의 강을, 모순의 강을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다리에서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모두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회차 봉인 해제를 축하드립니다.